안녕하세요. 조선과 세계를 연결하는 주간 조선타임즈입니다. 2주의 조선타임즈. 노동자 월급 12만 원으로 인상된 후 북한에선 어떤 일이? 밀무역으로 돈벌이하던 개인들 무역회사 취직 나서 왜? 아내 출산했는데 휴가 반려. 온실농장 건설 돌격대원들 불만. 러시아 전황 유리하게 바꾸고자 휴전 지연. 북최선이 러 외무차관 만나 종전 협상 포로송환 논의했나. 조선 뉴스 첫 번째입니다. 노동자 월급 12만 원으로 인상된 후 북한에선 어떤 일이? 북한 당국이 기관 기업소와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기 시작한 후 물가 상승, 8.3 노동자 감소, 기업소 재정 축소 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중에서도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가장 큰 변화는 물가 상승으로 실제 북한 시장에서는 외화 환율이 급상승하면서 내화 가치가 하락하고 수입 물가가 크게 치솟고 있습니다. 데일리 NK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북한 시장 물가 조사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임금 상향 조정에 관한 결정서를 내리기 전인 지난 2023년 3월 초순과 비교해 현재 북한 시장에서 달러 가격은 2.42배, 위안화 가격은 2.08배 상승한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수입 재화인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2023년 3월 초 당시 가격보다 각각 1.72배, 1.63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서 외화 환율이 상승한 것은 코로나 국경 봉쇄가 완화되고 지방발전 20십 정책이 시작되면서 무역이 확대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지만 임금 상승으로 인한 외화 수요 확대와 내화 가치 하락도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식료품 가격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달 2일 기준 평양의 한 시장에서 쌀 1kg 가격은 북한 돈 8,360원, 옥수수 가격은 3,400원으로 임금 인상 전인 2023년 3월 초순과 비교해보면 쌀은 1.44배, 옥수수는 1.13배 오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곡물 가격의 경우 북한 당국이 양곡 판매소를 통해 시장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한 달에 2번씩 쌀과 옥수수, 콩 등을 판매하고 있어 임금 상승으로 인한 급격한 인플레이션 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물가 상승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임금이 최소 10배 이상 인상됐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물가 상승은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임금 상승에도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인상이 순차적으로 이뤄진 데다 인상분이 지속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 북한 당국이 양곡 판매소를 통해 곡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당국이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와 연결된 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있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는 않은 데다 간부금 노동자의 임금 상승분과 일반 노동자의 임금 상승분에 큰 격차가 발생하면서 경제적 양극화 현상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매월 북한 돈 12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간부금 노동자들은 물가 상승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반면 월급이 3만 원에서 5만 원 수준인 말단 노동자들은 쌀 대신 옥수수로 주식을 대체하거나 식사량을 줄일 만큼 물가 상승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 간 갈등도 유발되고 있습니다. 평양 소식통은 기관 기업소가 재정 상황에 따라 월급을 각각 다르게 인상하고 있어 월급이 많이 오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밀무역으로 돈벌이하던 개인들 무역회사 취직 나서 왜? 최근 북한 당국이 개인 밀무역 단속을 강화하면서 밀무역 업자들이 단속을 피하려 무역회사에 취직하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일리 NK 양강도 소식통은 최근 해산시에서 일부 무역업자들이 회사 수속 취직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는 개인들이 무역회사와 협력해 밀무역을 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개인들이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역회사들과 협력해 밀무역을 진행해 왔으나 최근 들어 북한 당국이 개인의 밀무역 참여를 강하게 단속하고 나서면서 무역회사에 정식으로 취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국경 지역에서의 개인 밀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다만 국가 차원의 밀수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개인들은 국가 밀수를 주도하는 무역회사들과 비공식적으로 협력해 돈벌이를 해왔습니다. 예컨대 중국에서 중고차를 북한으로 반입하려면 와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와크는 개인이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을 가진 개인이 와크를 받을 수 있는 무역회사와 협력해 무역회사들의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차량을 반입하는 식입니다. 즉, 무역회사는 국가로부터 공식 무역 허가를 받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자금을 투자하고 거래하는 형식인 셈입니다. 소식통은 아무리 무역회사라 해도 자금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있는 개인들과 협력해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와 이를 통해 생긴 이익을 나눠왔다면서, 그런데 최근 무역회사들에 대한 중앙의 검열이 심해지고 개인과의 비공식적인 협력까지 단속하고 나서면서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실정으로 최근 일부 개인들은 안정적으로 무역업을 지속하기 위해 아예 무역회사에 정식으로 취직하려 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같은 단속이라도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져서인지 요즘에는 밀무역으로 돈벌이하던 업자들 사이에서 조금 벌더라도 안전하게 벌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무역회사 소속으로 되면 무역에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단속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이제는 경제력 있는 개인들이 무역회사 수속에 나서는 게 하나의 추세처럼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역회사에 소속되면 조직생활 등 엄격한 규율을 따라야 하고 벌어들인 외화의 일부를 상납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이에 무역회사 취직을 망설이는 개인들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잘 사는 개인들은 인민반 생활을 하면서 1년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식으로 해서 조직 생활에 거의 참가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무역회사에 들어가면 매주 강연회, 학습회, 생활총화 등 각종 조직 생활에 참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것이 개인들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아내 출산했는데 휴가 발려 온실농장 건설 돌격대원들 불만. 북한이 지난해 수해를 입은 평안북도 신의주시 하단리와 의주군 서오리 지역에 대규모 온실농장을 건설 중인 가운데 공사에 동원된 돌격대원들이 아내의 출산 등으로 휴가를 승인받지도 신청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데일리NK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450정보 규모의 온실농장 착공식이 열린 후 현재 건설 현장에서는 기초 작업과 도로 정비, 블록 제작 등이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집안 사정으로 휴가를 신청한 돌격대원들은 교대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반려되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앞서 이달 초 한 돌격대원은 아내의 출산 소식을 듣고 휴가를 신청했지만 교대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라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먼 조처라는 점에서 돌격대원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일었다고 합니다. 상부에서는 그렇게 휴가 승인을 차일피일 미루던 중 갑자기 이 돌격대원을 아내의 출산 소식을 듣고도 자진해서 연일 혁신하고 있는 모범적인 혁명가로 선전하고 나섰습니다. 아내와 태어난 아이도 남편이 위대한 원수님의 구상을 받들고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면서입니다. 실제로는 휴가를 가고 싶어도 보내주지 않아 못 가는 상황인데도 자발적인 행동인 것처럼 포장해 해당 사례를 군중을 감화하는 교양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이에 동료 돌격대원들은 꼼짝없이 아이를 보러 가지도 못하고 선전용으로 살게 생겼다며 혀를 내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돌격대원은 상부에서 휴가를 보내주지 않는 것에 대놓고 불만을 표출할 수도 없게 됐고, 비슷한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다른 돌격대원들도 휴가를 보내달라 선뜻 요청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이는 결국 작업장을 이탈하는 돌격대원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내가 아이를 낳아 보러 가야 할 사람도 이렇게 남아서 혁신하는데 너희는 왜 그러느냐는 식으로 이용하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뉴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 전황 유리하게 바꾸고자 휴전 지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30일간 휴전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휴전 협상이 장기화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5일 러시아가 휴전에 동의하기 전에 군사적 위치를 더 강화하길 바라고 있으며 그것이 휴전이 지연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전황을 더 유리하게 바꾸고 싶어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30일간 휴전안에 우크라이나가 동의하면서 한때 우크라이나전 휴전 협상은 가속화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휴전 자체는 지지하지만 논의할 문제들이 있다며 즉각적인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 논의에서 다뤄질 러시아 점령지 관련 질문에는 이 전쟁에서 영토 문제는 복잡하다며
나는 러시아 점령지를 결코 러시아 영토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 문제는 나중에 자세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대통령 특사를 만난 점을 거론한 뒤 모스크바에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난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고위 대표단 회동을 통해 미국이 제안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30일 휴전안에 합의한 이후 러시아가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휴전 자체는 옳고 지지하지만 논의할 문제들이 있다며 곧장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단기 휴전안이 우크라이나의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만 벌어주는 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미 싱크탱크인 전쟁연구소는 러시아 소식통을 인용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휴전 협상을 장기화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쿠르스크를 수복해 더 유리한 협상 위치를 점유하려는 게 러시아의 의도라는 겁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점령당한 자국 영토인 쿠르스크에 대한 탈환 작전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15일 쿠르스크 북쪽과 서쪽의 마을 2곳을 추가 탈환하고 우크라이나군은 병력 220여 명, 탱크 1대, 보병 전투 차량 1대, 장갑차와 전술차량 5대, 박격포 2대와 탄약포 등을 잃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젤렌스키는 15일 페이스북에 우리 군은 계속해서 쿠르스크주에서 북한군과 러시아군을 저지하고 있다. 우리 군은 포위당하지 않았다며 이런 관측을 반박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북최선이 너 외무차관 만나 종전 협상 포로 송환 논의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협상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러시아 외교차관이 북한을 방문해 고위급 외교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 15일 안드레이 루덴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외무성 대표단을 평양에서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습니다. 이날 면담에는 북한 외무성 간부들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도 참석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정규 북한 외무성 부상과 루덴코 차관도 같은 날 회담을 가졌습니다. 통신은 양측이 회담에서 지난해 6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합의들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의 정신에 맞게 쌍무교류와 협조를 적극 추동하고 국제무대에서 포상 지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하고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루덴코 차관의 방북 회담은 1차적으로 지난해 북러가 체결한 조약의 이행 점검 차원으로 보입니다. 양 차관들은 각각 북러 조약의 비준 정부 대표였습니다. 특히 루덴코 차관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제안에 대한 러시아 측 입장을 북한에 설명하고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양측이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논의를 나눴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루덴코 차관의 방북에서 김정은의 러시아 답방 논의가 이뤄졌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 방북한 안드레이 벨로소오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올 5월 전승절에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리는 열병식에 북한군을 초청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세계와 조선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조선 타임즈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